4월 19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강금 1116일입니다. 제가 1115일에서 16일로 못 고쳤습니다. 오늘은 1116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한 얘기들, 총선 끝나고 나서 패배한 정당과 또 승리한 정당에서도 앞으로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이 패배를 이제 극복하고 향후에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모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시작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화당이 6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당의 모습을 쇄신하겠다 그러는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조은진 대표의 거취 문제, 지금 많은 당원들은 조은진 대표가 당을 계속 머물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제 조은진 대표가 잠시 물러났다가 당을 쇄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진 대표는 일단 당무를 놓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원체 많은 분들이 조 대표가 지금 현재 물러나면 우리 당의 정체성, 가치 나아가지고 결국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의 자체의 진로마저도 불투명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이 지금 많은 이 혼란, 또 이런 과정을 지금 극복해야만 하나의 새로운 또 당으로 변모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원래대로라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이래 전화도 받고 심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는 전용 전화기를 오늘 이래 다른 데 놓고 와버렸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비가 오고 이러니까, 비가 온다고 급히 내리다 버리니까 전화기를 다른 데 두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전화도 못할 거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내용들, 어제 이제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해단식이 있었는데요. 그 해단식을 이제 잠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고 또 지금 해단식에 참여했던 부산 선거대책본부장 이한호 전 해운대구청 의장을 연결해 가지고요. 어제 그 분위기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하기 전에요.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우리 공화당 홍보 영상입니다. 이것이 선거 때는 이제 이게 와닿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마도 저 영상이 과연 저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방향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잠시 총선 때 많이 본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죠.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 정당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네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자, 보셨죠? 어쨌든 저 슬로건 이슈로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국민들로 부여받았던 이 비례정당 투표율에서는요 0.74%를 받았습니다. 0.74%, 20만 8,719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고요. 또 우리 공화당이 전국 지역구에 41곳
후보를 냈는데 거기서 47,299표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는 놓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효를 외쳤던 정당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태극기 진실투쟁을 해온 정당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에 맞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인신감금에 석방을 외친 정당이다. 이것이 핵심 슬로건인데요. 이 핵심 슬로건이 국민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결론은. 그렇다 그러면 이 전혀 먹혀 들어가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 국민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 공화당이 내부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저런 슬로건 자체는 결국은 이제는 이 흘러간 레코드판이다.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국민적인 정서 변화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정확하게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고는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만약에 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 불법 인신감금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 우리 덫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버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뭐 내려놓고 아니면 안고 가고의 문제가 아닌, 한번 기본적으로 탁 터놓고 까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조원진 대표 여러분들 그 어찌 보면 이제 이 총선 끝나고 이후 마지막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전 뭐 다른 건 뭐 조원진 대표 연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참 저 얼굴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어찌 울컥하는 그런 표정과, 그리고 참 때로는 절망감이 묻어나는 얼굴, 굉장히 사실 이제 이 대중들 앞에, 당원들 앞에 설 수 없을 힘을 가지고 또 참 이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던데요. 그래서 어제 저기서도 울컥했던 장면들, 많은 분들이 뒤에서 훌쩍훌쩍거리고 울던데, 그래도 참 우리 공화당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는 이 해단식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뭐 이 비례대표와 또 지구 출마했던 분들도 참석을 안 했지만요. 일부 참석 안 했지만 그래도 이 꽉 찬 저 어떤 그 모습 속에서요, 또 다른 내일의 우리 공화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후보를 비롯해서 제주도의 문대탄 고문님 후보까지 42분의 후보분들과 또 열다섯 번의 비례대표 후보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2017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3월 10일 탄핵되시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미리 예측을 하고 기룡산에서 첫 모임을 가졌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정치권, 또 나라가 질곡의 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 우리 공화당만이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고 저항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체제 전쟁, 역사 전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라가 송두리째 좌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친북 세력들한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참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15일째 옥중에서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지 못했고, 또 그분이 지금의 현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게 된 원인 또한 저에게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자책감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유파 국민, 특히 이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불법 거짓을 알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3년간에 많은 죽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십 명이 감옥 갔습니다. 수백 명이 많이 다쳤어요. 근데 좌파 언론들은 애써 우리를 묻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조차도 나라가 망해가는데 부역자 역할들을 했습니다. 외국 유튜브라는 거대 유튜브들도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패배는 당의 존립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힘든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영상은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밤 11시경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저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저 영상의 모습들 보면 조원진 대표 얼굴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많이 어떤 지쳐있는 모습들,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그런 이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과정인데, 우리가 제가 볼 때는요, 이제 한마디 좀 제가 덧붙이면, 아까 방금 이제 방송할 때도 이 댓글을 한 분, 우리 공화당은요, 왜 참습니까? 서경석 목사 등 많은 자들이 또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조진평이었더니 온갖 모함, 음해, 또 이 흑색 선전,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도요, 저는 참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 대표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저주니 파괴시키니 역적이니 어떻니, 또 이 공격이 좌파들의 공격이 아니요, 우파들의 공격입니다. 이것은 적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태극기를 들었다고 태극기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왜 아프면 아프다 말을 하지 않고요, 왜 때리면 한 더 맞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저기서 우리 공화당 호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공격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요,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남의 어디 밖에 나가서 맞고 못 삽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욕 들어먹고 못 살아요. 왜? 욕을 들어물 짓을 했다 그러면 욕 들어먹고, 맞을 짓거리 하면 맞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공화당을 지켜보면서 맞을 짓도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진실과 자유투쟁을 했던 정당이고, 이런 정당을 음해하고 비하하고 깎여내리고, 도대체 왜 참는지, 거기는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일종의 보면 뭐 이 대박뉴스 TV 그 우리 이동규 선생이 거기서 고소장을 내고 뭐 대응하고, 그 이동규 선생이 우리 공화당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박뉴스가요, 그거는 뭐 처참해요. 그래 착해가지고 무슨 놈의 전쟁을 치르고 무슨 놈의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정체성이고 나발이고 가네요. 그거부터 같이 찾아야 됩니다. 왜 당신들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당이 그렇게 좌파들이 아닌 태극기를 들었던 세력들이 짓밟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도대체가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요, 저는 이 예를 들어 조은진 후보의 대표에 대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니 어떻니? 제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던 작사가가 제 주례 선생이에요. 제 결혼식 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 또 명예 그 노래 그 저기 행진곡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저 앞에 나갔던 놈이에요. 왜요? 그거 안 됩니까? 그 당시에 그럼 결혼식 돌릴까요? 결혼식 행진곡을 다시 틀을까요? 그렇잖아요. 조은진 후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니 어떠니? 중국에 가서 거기서 국회의원 전에 사업을 하고 또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사업적 전문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진핑이니 어떠니, 중국과 연다니, 중국에 돈을 빼돌리니 어떠니, 그대한 자금이 있니 없니, 온갖 짓거리 다 하고 있고요. 우리 공화당을 뭐 저기 그 박근혜 팔을 했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뭐 버렸니 어떠니, 온갖 또 야, 안 돼요. 이 쓰레기 새끼들요. 저는 이 그런 새끼들요, 한 얼굴 안 보고 싶어요. 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잡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있어요. 만만하니까 덤벼요. 만만하니까요. 예를 들어 까방송이 만만하면 기어 들어옵니다. 좌파들도 그렇고요. 왜? 저 그러잖아요. 나와 이 개새끼야. 강화문 앞으로 12시까지 나와. 제가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 열받는 새끼 내일 나와라. 내가 강화문 나갈게 그러면요. 빙신 같은 것들이 그냥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깐죽거리는 것들. 어디 안철수 뭐 족보 세력들인가. 하여튼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제가 댓글을 보니까 뭐 정체성이고 나발이고 가네. 자기들 스스로 자기 가치를 같이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당이 존재 필요합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이래 제가 보면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을 비난하고 욕하는 뿐이에요. 그런 비난하고 욕하는데 어느 국민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찍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참패적인 패배의 원인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멀리서 찾습니까? 왜 좌파 독재 정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게 뭡니까? 내부의 적들 아닙니까? 항상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된다고.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된다고. 역사의 모든 것들은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사람들이 바삐 움직여요. 투쟁하고 막 움직인 내실이 없어요. 내실이 없어요. 뭐 이 얘기는 비가 오기 때문에요. 법무팀이고 나발이고 가네요. 폼 잡는 게 법무팀입니까? 앉아가지고 법무팀은 개뿔이나 열받게 그냥. 댓글로 싸우면 뭡니까? 댓글로 그런 것들 다 잡아가지고 캡처 다 해가지고요, 아이디 다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조사 다 만들어버려야 돼요. 지금 총선 끝나가지고도요, 전부 다 잡아 죽이 뭐 댓글로 반응하면 뭐 이 지금 현재 이 JBC가 이 실시간 채팅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요, 착하면 제가 볼 땐 이 착하면 사람이 무시당해요. 바보란 소리 들어요. 착한다. 예전에는 착하다는 게 우리의 어떤 미덕이었는데요. 선의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착하다 그러면요. 빙신이래요. 쪼다라 소리 들어요. 뭔가 독해야 됩니다. 독해야 되고요. 얼마나 우리 공화당을 둘러싼 이 찌새끼들, 이 모기 새끼들, 아유, 단 한 명도 도와주는 세력도 없었어요. 이번 총선 보니까. 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까지도 저마저도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대가를 바라서 우리 공화당을 제가 지지를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또 양심에 입각한 하나의 행동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지한 거죠. 어느 대한민국의 대가리 꼴빈 놈이 0.74% 정당을 지지하고 잘했다 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언론인 선배들 죄를 보면요. 저 미친놈이라 그래요. 야, 너 아직도 우리 공화당이냐? 예, 선배. 너 저기, 야, 나 진짜 네 정상대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안 나갑니다. 저희 예전 언론사 동기들 모임들 이래도 안 나가요. 야, JBC 저에 완전히 지금 거부됐다며? 친박판이 됐다며? 이런 식의 이제 매도가 당하니까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의 어떤 그런 프레임에 제 스스로도 갇혀지고 가다버리는 이런 현상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마음 착해요. 조그만 왜 울고 눈물 흘리고 그냥 울고. 조원진 대표 참 어제 연설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국에서 후보자로서 이어주신 분들, 또 가장 많은 자원봉사, 어느 정당보다도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로서 후보자를 도와주신 분들, 또 선대본부에서 당의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 각 후보자들을 단 1분이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전국 박박부부에 같이 다녔던 그 유튜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노력과 그 과정이 그야말로 감동이었고, 한 분 한 분이 이번 총선의 영웅이었다. 단지 당 대표를 잘못 이렇게 당 대표가 잘못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자, 당대표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했는데요. 자, 어제 이 우리 공화당 그 해단식에 참여했던 우리 해운대 부산 선대위원장 이한호 의장님을 잠시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요. 어제 분위기 한번 좀 짤막하게 얘기 듣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제 그 해단식에 몇 분 정도 참석했습니까? 어제 대략 한 100여 명 가까이 참석을 했죠. 예. 그리고 어제 그 해단식에 있어서 네. 우리 공화당 당사 이전 등이 논의됐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의 예. 외국 정책 전략 연구원이 영등포에 있는데요. 예. 그 사무실에 한 80평 되는 예. 사무실을 다시 예. 구입해가지고 예.
그쪽 건물로 예. 이전을 하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조원진 대표 방금 영상 얼굴을 보니까요. 네. 상당히 기가 많이 죽어 있고 예전에 조원진 대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실상 또 그 현장 분위기도 그랬습니까? 사실 정당에서 선거를 치르고 나서 참패를 하고 나면 예. 그 해단식에는 별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세단식 안 오죠. 예,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거대 정당의 회단식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예. 당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예. 연단에 서서 우리 당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 바로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고 예. 억지로 울음을 참고 입가에는 울음이 터져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모든 당원님들이 대표님 힘내세요. 예. 울지 마세요. 라는 연호를 좀 하면서 예. 분위기가 좀 반전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한마디로 말해서 조원진 대표님은 예. 국가와 예. 우리 보수 정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싸워온 대가가 예. 결국에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결과가 비참하게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 조원진 대표님 자신보다도 예. 조원진 대표님을 믿고 따라준 예. 우리 열성 당원님들을 생각할 때 예. 당원님들이 너무 고맙고 예. 또한 당원님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예. 그런 마음이 교차가 돼서 예.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의장님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 짤막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물론 그 중앙당에서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시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일단 우리가 하루 이틀의 싸움으로 승부를 낼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한다면 예. 지금처럼 좀 우리 총선이 있기 전까지 매주 예. 1회씩 집회를 하던 것을 예. 우리 당원들의 피로도나 예. 또는 그 물질적인 면 예.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예. 1개월에 한 2회 정도만 예.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주신다면 예. 당원들의 그 피로도도 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예. 또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 지금 현재 1개월에 4회씩 집회를 하던 것을 예. 2회씩으로 줄인다고 하면 예. 정말 우리 열성 당원 숫자를 대략 3만 명으로 기준을 했을 때 예. 1회에 줄어드는 절감액이 한 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3만 명이 2만 명씩을 들여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예. 그 돈이 대략 한 6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게 되면 예. 약 12억 정도. 뭐 그 그런 구체적인 금액은요. 뭐 당에서 놓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의장님 개인 의견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수치는 좀 예. 많은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우리 당원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말이 예. 언론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예. 언론이 우리 공화당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잠깐요. 그 대목에서요. 예. 뭐 저도 이제 이 뭐 JBC가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지만요. 네네.
역으로 질문하면 우리 공화당에서 언론하고 어떤 스킨십을 했습니까? 이제 그 문제 이제 우리 의장님이 답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요. 예. 언론하고 어떤 스킨십이 있어서 가지고 언론 탓을 하는지 저는 제가 이제 언론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저 그렇다 이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메이저 언론이나 예. 우리 또 보수를 자처하는 보수 유튜버들도 예, 우리 공화당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한 가지 저는 뭐 특정 우리 유튜브를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제가 느낀 대로 예, 건 4년간 예, 제가 JBC과 우리 정병철 대표님 유튜브를 보면서 예, JBC과 방송이 우리 보수파, 예. 즉 우리 공화당을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투쟁해 주고 계시는 그런 유튜브다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우리 공화당원들이 예, 우리 공화당 당원들 입장에서 싸워줄 수 있고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유튜브도 하나 키워줘야 된다. 그건 우리 당원들의 몫이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가정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 우리 공화당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우리 JBC가 같은 경우에 예, 정말 구독자가 10만이 안 된다는 것은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예. 책임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 이제부터라도 예.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예, 큰 유튜버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예, 오늘 오후에 잠시 제가 울산의 엄제약 TV 예, 예, 그 방송을 들었는데 예, 엄제약 TV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공화당에도 JBC가를 좀 키워가지고 예, 정치를 하고 있는 JBC가 방송을 키워서 보수 우파로 자청하는 예, 뭐 황정수라든가 또는 정규재 이런 예. 유튜브하고 견주어도 하나 손색이 없는 예. 그런 유튜브가 우리한테도 있는데 예. JBC가 유튜브를 좀 키워야 된다. 예. 이렇게 논란이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방송을 보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만간 예, 저 역시도 그 울산 엄제역 TV 사장님하고 예, 나름대로 제가 연락을 취해서 저와 의논이 될 수 있는 분들하고는 의논을 해서 예,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예, 또 우리 보수 우파를 위한 그런 유튜버를 대형 유튜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고마운데요. JBC가 방송은 뭐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그런 유튜브로 간다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인 제가 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늘 끝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예, 끝까지만 얘기 듣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체 볼 때 자꾸 우리는 탓을 해요. 뭐 대형 언론에서 우리를 실어주지 않고 있다, 뭘 하고 있다. 그러면요, 실어줄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 의장님도 알다시피 단적으로 제가 어디 총선 취재를 가면 있어서 우리 공화당 내 출마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제가 얼마나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공화당 홈피가 출마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또 뭐 이 총선 과정에 있어서 뭐 조은진 후보라든지 혹은 또 총선 선대위원장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는요, 전부 다 이거는 하나의 기록물들입니다. 그 기록물들이라든지 또 총선 현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근영 후보가 해운대에서 어떤 식의 유세를 펼쳤다든지 그런 유세의 이모저모조차도 없는 상태에 있어서 이 언론들에게 기사를 실어달라. 기존 언론들 자체는 그대 야당, 여당 중심으로 하는 거지.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으면서 총선을 직접적으로 지도해봤는데요. 군소정당은 다 없거든요. 그러면 군소정당 알 수 있는 거는 이 자기 나름대로의 군소정당들의 언론을 만들고 지원해주고
또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소외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극복하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바삐 움직였어요. 바삐 움직였는데 보면 계속 제자리예요. 제가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많이 지적합니다. 예, 뭐 끝으로 다 이상 또 할 얘기 있습니까? 마지막 뭐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그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우리 공화당의 유튜브다, 우리 공화당에 소속이 된 유튜브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 몇 년 동안 예, 그 가정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공화당 곁을 떠나지 않고 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입장에서 예, 또 고생해주고 힘써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예, 우리도 JBC가 방송 같은 예, 진정한 유튜브가 대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당원들이 모색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고맙습니다. 막.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예. 많이 있어요. 예. 각 지역마다. 그래서 예. 그런 분들하고도 어떤 이원화 방송을 통해서 각 지역의 소식들을 한 곳으로 중앙에서 취합해서 예. 그거를 우리 당원들이 예.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좀 필요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 앞으로 다른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소 유튜브 예. 대표님들하고도 예. 의논을 한번 해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참고로 저는 이 JBC가 인터넷 신문은 이제 이 창간이 된 지 3년이 됐기 때문에요. 이 국회라든지 혹은 더블당이라든지 미래통합당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 정부 부처 산하도 출입이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우리 A라는 유튜브가 이 미래통합당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미래통합당 현장 모습들을 제가 직접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현재 그 분위기가 어떻는지 연달을 하고 바로 생방송에 라이브로 이 방송을 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시스템들 갖춰 놨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현지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유튜브들, 미국 현지에 있는 애국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소위 애국 우파 국민이 기자가 돼야 되고, 기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보가 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축적되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 자료 업데이트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한번 우리 이쪽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어디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이번 그 부산 선대 이 원장이신요, 해운대구 이한호 의장님입니다. 갑자기 이제 JBC가 방송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 이래 언론 이래 놓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 가지고 제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진실의 얘기는 외면되고 정의는 음해와 무시와 또 탄압으로 정의는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진실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외면되어 버리는 사회가 대한민국이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 외침을 했지만은 그 국민들께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 반성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인적 쇄신과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 조원진 대표의 저 해단식 연설을 듣고 또 얼굴 표정 이를 보니까요, 제가 대구 분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대구 분들이 이 친노 노무현 세력의 대표적인 시인 김정난 그 상지대 명예교수가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라고 이제 이상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대구에서 진보 정치인들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일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지금 대구를 바라보는 시각들, 예를 들어 뭐 진보적인 좌파 사이에서는요, 대구가 완전히 저는 이 소위 수구 도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번 조원진 후보가 낙선되면서 대구는 역시 보수 중에서도 기회주의자들, 위장 좌파들을 선호하는 도시였다. 그리고 인물보다는 어떤 정당들, 그런 정당을 일방적으로 묻지마 지지를 해주는 이 형태를 그대로 보였다라는 비판들. 특히 이제 이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대구에서 대구 달서병 주민들이요, 낙선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조원진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이 자유주의 정신, 또 이 문재인 정권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이 조원진 후보의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저는 그래 봅니다. 진주를 진주로 보지 못하고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구 달서병 주민 스스로가 조원진 후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원진 후보는 유권자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 본인이 부족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원진 후보의 개인적인, 예를 들어 뭐 저는 국회의원 당선되겠다, 당선시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뭐 유권자들 뭐 이런 식의 뭐 지지를 받아야만, 또 표를 받아야만 당선되는 건데, 근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응할 수 없는 정치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구출, 또 탄핵 무효를 외칠 수 없는 정치인, 이 정치인이 사라지고 이 빈자리에 소위 이장 기회주의 우파들이 대구가 선호했다는 것 자체는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대구 달서병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뭐 조원진 후보를 지지한 분들도 있고 지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달서병에 갈 일이 없다 그러면 어디 오지 마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제 앞으로 제 머리 틀라고 달서병에 갈 일이 없습니다. 달서병에 갈 일이 없어요. 제가 달서병을 4번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요. 4번 갔다 왔는데요, 갈 때마다 속에서 이게,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지난 지난 총선 때요,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 때 달서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후보,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있습니다. 그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25% 득표율을 올렸어요. 아무 정책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오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친 후보자가 25% 득표율을 올린 이 지역구가요, 대구 달서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구 달서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친 후보자가 25% 줬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달서병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 이상의 어떤 득표를 올렸구나. 조원진 대표에 앞섰구나. 그것은 이 소위 달서병의 이 고정 하나의 이 표밭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이제 적고 이래 봤는데, 더 이상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인이 한 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대구 달서병 유권자들뿐만 아니라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하나의 그런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JFC가 방송이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칼럼을 하나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뭐 보십시오. 앞으로 뭐 저는 대구에 뭐 가끔 갈 수는 있겠지만요, 달서병 쪽으로는요, 자,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원진 후보의 문제고요. 저는 달서병 그쪽에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뭐 저를 뭐 달서병에 있는 분들 뭐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뭐 달서병도 갈 일도 없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뭐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뭐 달서병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대한민국의 전체의 문제지만요, 정말 이번에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조원진 후보를 좀 살려달라라고 업소하고 큰절도 하고 뭐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참 이 예면하는 현실들, 뭐 다른 데야 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원진 대표 대구 신청사도 글로 달서로 옮겨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뭐 지역 가니까 지역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원진 후보가 너무 정직하지, 너무 또 뭐 고집꽃대로고 너무 진실된 것만 이야기하니까, 또 너무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찍어줍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나는 문재인이가 뭐 나한테 우리 월급 주는데 왜 더블당을 찍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그런 그 썩어 빠진 이 꼰대들. 예? 뭐 그게 뭐 어디 뭐 달서병만 그렇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이 대구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찹찹하겠지만요, 저는 대구 분들 다 좋아합니다. 뭐 대구에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요, 자,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대구 좋아하고, 뭐 어제도 대구 분들 만나가지고 향후에 어떤 다른 어떤 문화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오케이, 한번 제가 한번 뭐 만납시다 이야기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구 이 주민들 선의 피해는 입지 않도록 해주시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달서병에는 저는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달서병에는요. 두류공한 것도 뭐 제가 네 번 갔으면 많이 갔죠. 인생에 있어서. 자, 뭐 이야기 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의 폭망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사탕 발림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라 봅니다. 기회. 우선적으로는 우리 공화당은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바닥이 없다라는 것은 터닝 포인트를 한다. 찍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 안 남았다라는 것들. 두 번째는 이제 이 국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공화당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 공화당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버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위장주의, 기회주의, 또 썩어 빠진 개돼지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독재, 좌파에 휘둘리지 않았겠구나라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느끼겠고요. 더 나아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뭐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공화당이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했던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나가가지고 이런 어떤 그 위기가 기회의 상황에서요. 우리 공화당이 기존에 계속해서 이 당의 정체성 문제들, 가치의 문제들, 이런 그 소위 보수파의 전통의 길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고 또 기존 이 해왔던 계속해서의 그런 이 매뉴얼에 빠진 리바이브를 할 경우에는요, 국민들이 예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예면하려고 하면요, 우리 공화당은 시민단체로 가야 되고요. 국민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공화당은 정당의 대기는 국민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지금처럼 어떤 그 가치를 가져가려고 하면요, 시민단체로 전략해야 되고, 국민과 멀어지는 거고요. 우리 공화당이 우리의 어떤 그 이 소위 이 방향성과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시민단체가 맞고,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통합당을 가지고 기회주의니 기만주의니 사이비 보수니 비난들, 그리고 또 이 절제를 모르는 부패 보수들, 초법적 행위를 일삼았던 갑질 보수들, 또 권력을 남용하는 이 농단 보수들, 변화를 부정하는 어떤 그 수구 보수 등 이런 글로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보수가 이제 청산이 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도 이 청산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래통합당은 또 어떤 방향의 보수로 갈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공화당은 좀 저는 이 당찼으면 좋겠습니다. 허물허물한 걸 싫어합니다. 허물허물한 거. 허물허물한 걸 싫어하고 이 태극기 감성주의에서 빨리 좀 이래 벗어나야 된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늘 느끼는 것이면요. 이 보수파의 태극기를 든 분들은 인정주의, 온정주의, 감성주의. 제가 정시거든, 정시. 정문화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문화에. 이 혁명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요, 정입니다. 정. 동정, 정하고는 이거는 살벌합니다.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파들은요, 그런 어떤 정문화에 굉장히 강하고, 특히 또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불란가, 분탕, 분열, 이거는 하나의 3종 세트로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 3종 세트가 쫓아다니는 원인을 제가 지난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지켜보면요, 물러터졌기 때문에요. 물러터졌기 때문에. 물러터졌기 때문에 상대가 삭살이 껍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대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이 성숙되어 가는 거고요. 좌파정당들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정당들도 굉장히 고소고발을 많이 했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공화당이 가치대로 가는데 왜 우리 공화당 가치대로 가는 우리 공화당을 공격을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 뭐 A라는 집단이라는 B라는 집단을 공격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왜 가치대로 가는데 왜 그들을 공격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정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판적 기능이 있습니다. 비판과 비방은 엄연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비판은 얼마든지 용인합니다. 이 방송에 있어서도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요, 왜 제비식가 방송은 왜 이 스패너를 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스패너 안 둡니다. 비방을 하는 자일수록 비방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삭제를 시키죠. 근데 제가 우리 공화당 전용 방송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사람들을 제가 삭제시킬 그건 제가 없죠. 그것도 여러분들 들어봐야 됩니다. 성숙하게 들어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비방을 놓고 음해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삭제하고 그건 캡처시켜가지고 그거는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저는 이 보수를 이렇게 보면서요. 보수파들은 지금 이런 보면 자기 정체성을 밝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예를 들어 자신이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식의 보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보수의 지향점이 뭔지 밝히지 않아요. 저한테도 가끔 이런 문자가 옵니다. 정 박사님한테. 전 박사 아니에요. 뭐 호칭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정 교수님. 저 교수 아니에요. 호칭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저는 죄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있잖아요. 보면 뭐 목사고 또 종교 지도자고 모두가 한가닥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분들 보면요. 이 사람도 옛날에 뭘 했지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 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속이고 상대방을 이렇게 현혹시키기 딱 좋은 이 조직이 바로 그러니까 태극기 우파 이쪽 세력 조직 끝에요. 그냥 막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인지 얼치기인지 또 이런 유튜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치기인지도 모르고요. 이거 봅시다 저거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이 커밍아웃 운동을 펼치자는 것들. 예를 들어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 우파 정당 중에서는 뭐 우리 공화당하고 이제 미래통합당 있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과 미래통합당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해야 된다. 지지를 선언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폴란드 희곡 작가 스와보미르라고 있습니다. 이쪽 그 연극 희곡 작가 계약에는요, 계약이라는 그 작품 이야기는 나는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고 또 서쪽에서 보면 동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나는 이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왔나 저렇게 왔나 모릅니다. 항상 어떤 새로운 혁신과 이슈 개발이 아닌요, 그 바운더리 갇힌 상태였어.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자면 투쟁 한번 하지 않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투쟁이었던 이 얘기 시부리 좌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원로라고요. 예? 손으로는요 물 뿌리고 빗질하는 법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그래서 이름을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번 총선은 바로 이제 이 진위가 구분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어떤 이 진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진정코 이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 20만 명, 한 25만 명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25만 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만 떼 보십시오. 250만 명입니다. 1인당.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 파일을 이제는 좀 더 크게 나가야 되고요. 또 아까 뭐 이한호 의장님도 이제 전화와서 그렇지만 했지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느낀 것은 총선은 홍보입니다. 홍보예요. 당의 공보적인 기능들, 홍보적 기능들이 없다 그러면요, 당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 놓고 뭐 기존 보수들이 외면하고 있다. 기존 보수들은요 기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정치권에 있으면요 기사가 하루에 들어오는 기사만 하더라도요 20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200건 이상 기사 들어오는데 우리 공화당 기사를 누가 실어줍니까? 뭐 다른 예를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소정당 기사를 누가 실어줍니까? 그렇다고 군소정당이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뭐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것도 있습니까? 뿌려줍니까? 특이한 예를 들어 총선에 있어서 이모저모들 특색 후보의 어떤 이력들 이런 것들 뿌려줍니까? 안 뿌려주잖아요. 여기서 왜 언론 탓을 합니까? 기존 언론 탓은요. 어차피 총선에 들어오면 전체에 들어오면 이게 다 큰 놈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건 위주로 가지 작은 사건 다룹니까? 안 다뤄요. 언론이 그렇게 뭐 직면이 많고 뉴스를 다룰 수 있는 기자들이 많습니까? 갖다 주고 기사를 적어 달래도요. 언론들은 외면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홍보 기능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총선이 스타트가 들어왔는데도 홈페이지 아직까지 총선 스타트가 없는 홈페이지를 보고요.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공화당 내부부터 반성을 해야지. 왜 그 반성에 대한 그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왜 남은 탓으로 돌립니까? 그렇잖아요. 왜 안 해주니 어떠니 안 해주니.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보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대안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도 그럼 우리에 맞는 우리 공화당과 자유태극파를 진정껏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제 언론 기관을 하나 두자라는 그런 의미도. 예를 들어 지금 뭐 J, S 방송 이런 것들은 다 미래통합당 다 지지하는 방송들 아닙니까? 뭐 G 방송들, 뭐 H 방송들 다 이렇게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전체적인 그 맥락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결집시키는데. 예를 들어 지금 까방송 지금 저녁에 들어와서 뭐 JBC 방송 지금 1200명 실시간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현주소예요. 1200명 들어오는 실시간 방송가 15,000명 들어오는 실시간 방송. 누가 거기서 홍보적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자유와 진실 정의를 지지하는 방송이라면요. 자유와 진실을 정의한다 그러면 자유와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이 구독자가 많아야 되고 또 외형이 확정이 돼야 되고 수익적 측면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과를 누려야지. 그렇게 소문이 나면요. 다른 데서요? 다른 데서 들어오지만 해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언론 매체 유튜브들이 다 우리 공화당의 피를 빨아먹고 거기서 기생을 하고 나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은진 후보가 진실과 자유와 정의를 외치가지고 그 바닥에 있어서 15%대 득표를 올렸습니다. 잽시카 방송이 자유와 진실 정의를 외치고 우리 공화당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10만도 안 됩니다. 어제 보니까 구독자가 뭐 한 500명 더 빠져나갔더라고요. 500명 빠져나갔어요. 500명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잽시카 방송 우리 공화당 우리의 뜻에 갇혀버리거든요. 진실과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여러분들은 저를 대접을 해줬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은 까방송을 그렇게 4년 동안 그렇게 8년 동안 한 길을 왔는데 여러분들은 까방송을 키워줬습니까? 까방송 키워줬어요? 아, 날 후원을 해줬다고요? 그거 답니까? 키워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은진 후보 그렇게 진실을 외쳤는데 조은진 후보 떨어뜨렸습니다. 지역구 달서병 후보들이 조은진 후보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 똑같은 이치예요. 저는 사실 까방송의 구독자 외형 확장요 간단합니다. 제 내일부터요 미래통합당 가가지고 미래통합당 이주로 해가지고 그쪽 당직자들 만나가지고 앞으로 내가 당신들하고 뉴스를 만들 테니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요 치고 나가면요 구독자 얼마든지 유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잡탕이 돼버려요. 잽시카 방송은 이 자유우파의 전통 방송으로 가려는 방송이고 또 잽시카 인터넷 신문도 그 정통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는요, 그런 정체성이 정확한 매체들과 정체성이 정확한 것들끼리 서로가 경쟁하면서 서로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래평화당을 지지하는 방송대로 가고요. 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태극우파들이 어떤 그 방송대로 가면서 이들이 선명한 경쟁 속에서 경쟁도 펼치고요. 또 정책적인 토론도 하고요. 입장을 밝히고 우리 공화당 입장과 또 미래통합당 입장과 또 자유우파 국민의 입장과 또 보수파의 국민에 대한 그런 견해차가 방송에서 토론을 하고 그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 어떤 그 경쟁 구도에서 발전적 합을 이룩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왜 방송이 왜 안 늘을까? 제가 왜 안 나라는 거 인제 아시겠죠?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20만 명 이번 총선에 있어서
딱 저런 결론 났지 않습니까? 그럼 까방송이 JBC 방송하고 JBC 까방송 합치니까 지금 현재 10만 한 5천 명이 됩니다. 10만 명 넘어요. 그러면 2분의 1이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까방송을 본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자유우파 국민들이 본다는 개념이고, 그럼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 공화당이 진성당원들은 다 본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토요일마다 몸은 서울역에 와 있지만 대가리 생각은 미래통합당에 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냥 미래통합당에 집회하면 글로 갈 건데 여기 왔다 집회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기 왜 옵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 여기 왜 옵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이 뭐 이 수권 정당이 될 수는 없지는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좋은 길을 가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여기 와서 양문만 빼먹고 저기 실질적인 행동 저기 갔어요. 그런 사람들 부직 있습니다. 이름 대볼까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으면 손가락은 고가 있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통 정리가 저는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방송은요, 저도 이제 제 길이 있습니다. 제 길이. 제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JBC 까방송을 이제 한 번 더 같이 까방송과 함께 정말 자유우파의 길도 가고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매체로서 한번 가자. 그러면 제 생각도 판단 달라지겠지만요. 그게 아닌 상태에 있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 그러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요. 제가 다른 이제 언론 매체에 이제 뭐 재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한 인생 마무리하고 끝낼지 아니면 또 다르게 길을 갈지 결국은 저도 뭐 방송하고 시부리는 놈이지만요. 먹고 살아야 될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집세를 내야 되고 또 월 또 신문 유지비를 내야 되고 또 각종 또 여기 뭐 이절에 뭐 기업을 운영해 본 분들 알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혼자서 맨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왜 안 두냐고요? 수익 구조가 되고 돈이 많이 벌면 저도 사람 월급 주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바닥바닥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진로 문제 이런 것들도 저도 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좀 우리 애청자분들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따지고 보면 이 바닥 미련도 없습니다. 제가 꼭 떠나면 그만이죠. 더 이상 뭐 저는 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방송을 하고 또 하기 때문에요. 저는 떠나면 미련 없이 뭐 떠날 때 말 없이 그냥 소리 없이 떠납니다. 제가 떠나가지고 다 줬고 열심히 했고 이제 접고 뭐 다른데 또 재취업하든지 아니면 제 다른 길을 가든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정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면되고 결국은 이 어떤 이 지지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뜻이 없다 그러면요, 뭐 멸시하고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결국 언론이든 그렇고 정치인이든 그렇고요. 이 구독자와 또 이 지역 지지자들로부터 애면당하면요. 그런 그날로 끝입니다. 그래서 뭐 까방송은 제 나름대로의 이제 8년 전부터 그런 배짱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왔습니다. JBC 까방송이 우리 공화당을 흠집을 내고 혹은 또 자유우파 국민의 어떤 입장의 길에서 단 0.1%라도 외길을 걸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가차없이 화살 날려도 됩니다. 제가 얼마나 저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난하고 또 지적질하고 이럴 때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저분들 참 열심히 하는데 저분들이 무슨 죄냐. 사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온 거죠. 우리 공화당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극기가 우리 공화당이 아니고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온 것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난다 그러면 저도 가차없이 떠나죠. 현실 아닙니까? 뭐 저하고 따지고 보면 조원진 후보나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허평한 장관하고도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쪽 바닥에서 다 만났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바닥에 대해서 이 바닥의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환을 해봐야 되고, 뭐 전환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 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멸시, 무시 당하는 거 꼴을 못 봅니다. 진짜 가서 패주고 싶어요. 대리만족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힘이 없다고, 그분들이 약하다고, 그분들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요, 사기치면요, 결국 벌 받아요, 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또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집약된 얘기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 쪽으로 좀 더 이래 세련되게 가야 되는가를 좀 더 고민하고 좀 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연재 시작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연재를 제가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 의견들. 이것은 제 의견보다는요, 제가 총선에 있어서 또 총선 끝나고 후에 많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연속 기획 시리즈로 제가 연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10가 인터넷 신문의 야심찬 기획들, 우리 공화당 자유우파 국민이 나갈 방향이 뭐냐, 이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뼈저린 반성과,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길로 자유우파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연재를 제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연재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혹시 또 연재에 필요한 것들, 또 의견을 주실 분들은요,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010-497-8391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이 사람 전화 받고 저 사람 전화 받으면 소문납니다. 와, 이 새끼 내 전화는 받으면서 이 새끼 전화 안 받지.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안 받으면 똑같이 안 받아버려야 되죠. 받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문자 얼마든지 저에게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전화 받는 것은요, 제10가 제10가 방송이 공개 이제 전화 연결할 때 그때 전화 받습니다. 그 점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편안하게 잘 보내십시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